지난해 8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의 이른바 대장 아파트입니다. 최근 조합원 취소분 한 가구 청약 경쟁률이 3만 5천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지만 아파트 내 상가는 여전히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상가 건물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2018년 말 준공된 금천구의 이 상가는 제법 번화한 거리인데도 드문드문 비어 있습니다. 방치되다 경매로 넘어갔는데 감정가 18억 9천만 원인 한 상가가 5차례 유찰 끝에 7억 6천만 원 수준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주변 상가도 공실이 넘쳐납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지 지금 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가기로 돼 있는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고금리 대출 이자를 못 버티고 속속 경매에 넘기는 상황입니다. 상가가 과잉 공급된 수도권 신도시 위주의 문제였다면 이제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경매 넘어간 상가 물량은 237건. 1년 전보다 2.4배나 늘어 7년여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 가운데 낙찰된 물량은 28건. 주인을 찾는 물건이 10건 중 1건에 불과합니다. 건물 매각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것도 그 금액을 너무 저가 평가를 돼가지고 뭐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으니 헐값에 거래돼 경매 감정가 대비 낙찰가는 평균 66.6%에 그쳤습니다. 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임대가 안 나가게 되면은 뭐 가계 파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경기 침체에 따른 자영업 불황이 상가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인데 개인뿐 아니라 건설사 그리고 PF 대출을 해준 제2금융권에도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지난해 제주의 한 유명 해수욕장변에 문을 연 이 카페. 보통 붐비는 시간대인데 손님이 전혀 없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라 초기엔 꽤 매출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3천만 원 수준인 1년 연세 내기가 버겁습니다.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만 팔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한 잔도 못 한 적도 있고. 갈치조림을 파는 이 식당도 점심시간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외국을 안 가고 제주도로 많이 왔잖아요. 거의 40%를 줄었다고 봐야죠. 우리뿐 아니라 그렇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더 못 버티면 선택지는 폐업밖에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의 한 해안도로입니다. 주변에 오가는 차량들은 많지만 인근 건물엔 이렇게 임대 문의가 붙은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의 지난해 폐업률은 20.9%로 코로나 전후를 비교할 때 전국에서 가장 증가폭이 가팔랐습니다. 올레길 풍경에 반해 제주에 정착해 카페를 연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카페를 닫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합니다. 저도 아마 그 로망으로 시작을 했는데 말리고 싶고 너무 안 팔리니까 제가 냈던 권리보다는 못 받았죠. 섬 특성상 운송료가 더해져 재료값, 유지비 등이 더 높고 인건비와 임대료도 비쌉니다. 장사가 잘 되면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데 엔저로 일본으로 향하는 관광객이 급증하자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겁니다. 상업지 아주 좋은 데는 월 1,000, 그 이상이거든요. 공실이 많죠, 지금. 관광객이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돈을 쓰는 관광객이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비계 삼겹살, 바가지 요금 등 곱지 않은 시선까지 가세해 제주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주말에 좀 덥긴 했지만 날씨가 많이 좋았습니다. 네. 이제 나들이 하는 집들도 많이 늘어날 텐데 어딜 가나 외식비가 정말 만만치 않죠. 네. 특히 많이 좋아하시는 냉면은 여름 닥쳐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 봄에 미리 그의 가격을 올려놓는 게 업계 관행 같은 건데요. 3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냉면값, 유명 맛집 가격이 아니라 전체 평균이 11,462원까지 왔습니다. 지난해 3월보다 7.2%나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광역시도 중에 수도권과 부산을 비롯한 8곳, 딱 절반의 지역에서 냉면 한 그릇에 평균 10,000원이 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매달 조사하는 8가지 외식비 품목 중에 모두 6가지 메뉴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아이들 데리고 외식할 일이 부쩍 잦아지는 5월부터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체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체인들 여러 곳이 가격을 올립니다. 맥도날드, 어린이날 연휴를 이틀 앞둔 다음 달 2일부터 전체 메뉴 중에 20% 정도인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빅맥 세트가 7,200원이 됩니다. 피자헛도 같은 날 프리미엄 메뉴들의 가격을 올리겠다고 알렸습니다. 인상폭은 5월 2일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밝혔고요. 가격 인상과 함께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파파이스는 지난 15일에 평균 4% 정도 메뉴 가격들을 올리면서 배달가는 매장가보다 5%가량 더 받는 차등 가격제를 실시했습니다. 네, 나들이 갈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간식인데요. 네. 이 아이들 간식값도 곧 오르죠. 네. 관련 업계 1위인 롯데웰푸드가 자사 제품 17가지의 가격을 12%가량 다음 달부터 올리려고 하다가 한 달 미뤘죠. 일단 가정의 달인 5월엔 올리지 말아달라는 정부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초콜릿, 빵, 과자, 아이스크림, 코코아가 들어가는 모든 식품군의 가격 인상이 일단 대기 중인 걸로 걱정되는 게 친절한 경제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렸지만 지금 코코아 원료 가격이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폭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일단 기업들이라도 원료 가격의 상승분을 일정 기간은 어느 정도 떠안을 수 있는 대형 식품사들만이라도 당분간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2년까지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코아 가격이 대체로 하락세였고 특히 2017년엔 전년보다 평균 30% 가까이 하락했는데 식품사들이 그렇다고 그때 초콜릿 가격을 낮춰주진 않았다는 거죠. 업계 1위인 롯데웰푸드도 2016년에 한 번 가격 인하를 단행한 적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건 이해해야 되지만 환율이 안정되고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던 긴 시간 동안 소비자 가격을 그렇다고 내리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 소비 침체로 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가격 인상에도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것저것 가격들이 비싸져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네.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외식업계 정말 여러 가지로 악순환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81만 9천 곳에 이른 외식업체 중에서 무려 17만 6천 곳 넘게 폐업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5곳 중에 1곳 넘게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인 오픈업이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인데요. 정부가 집계하는 폐업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폐업 신고를 아직 안 했더라도 1년간 매출이 없었던 곳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면 이 정도 폐업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창업도 많지만 폐업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 통계로도 코로나 원년인 2020년에 오히려 급증했던 외식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서서히 줄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코로나 시기에 외식업체가 급증했나 싶지만요.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같은 틈새 가게들, 작은 가게들이 빠르게 많이 생겼다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들이 적자는 걸로 분석되고요. 지난해 그런 추세가 더욱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여러 원재료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 데다가 환율도 올랐고요. 인건비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소비자들 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비용 상승을 감내할 여력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타격이 즉각적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이 좀 멈추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좀 더 진정돼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네, 권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